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곰팡이 핀 김치통이 아니라 며느리의 그 말 때문이었죠. 어머니, 냉장고 좀 함부로 열지 마세요. 여기 제 집이에요. 4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이 손으로 새벽마다 아들 생각하며 정성껏 담근 김치를 그렇게 버려진 채로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는 내가 보낸 음식만 썩어가고 있었어요. 이야기 한 잔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공간에 따뜻한 인생의 향이 가득 퍼지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택배 기사님께 김치통을 건네며 이번엔 좋아해 주겠지 했던 그 마음이 지금 이 냉장고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김치통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 하얗게 핀 곰팡이. 내 정성이 이렇게 버려진 걸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뒤에서 핸드폰을 보며 말했죠. 요즘엔 다 사 먹어요. 그렇게 자꾸 보내지 마세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요? 내 정성이 40년 손맛이 부담이라고요? 나는 그 김치통을 들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가버렸고 나는 냉장고 문 앞에 서서 다른 반찬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보낸 깻잎지, 그저께 가져온 된장, 전부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손도 안 댄 채로요. 이것들도 다. 그때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매번 확인하세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확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혹시 뭐 필요한 게 있나 싶어서 냉장고를 열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김치통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다듬고 고춧가루 아껴가며 양념 만들고 며느리 얼굴 떠올리며 정성껏 버무렸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전화기를 꺼내 아들한테 전화하려다가 그냥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말해봤자 엄마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 할 게 뻔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죠. 숟가락을 들다가 그만 눈물이 났어요. 이 김치가 맛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40년 넘게 팔아온 김치인데 그런데 왜 내 며느리만 이 맛을 몰라주는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냉장고 안에 곰팡이 핀 김치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봄에 냉이 무침 보냈을 때도, 여름에 깻잎지 보냈을 때도, 추석에 빈대떡 부쳐갔을 때도 매번 똑같았어요.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썩어서 버려지는 내 정성. 그걸 알면서도 나는 자꾸만 보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좋아해 줄 거야.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냉장고를 열지도 말라고 하니까요. 내가 며느리한테 뭐가 되는 걸까요? 그냥 귀찮은 시어머니? 짐? 부담?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한테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며느리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조금만 이해해줘. 음식은 당분간 보내지 마. 이해해달라고요. 내가 이해를 안 한 게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건 나인데 40년을 김치 담그며 살아온 내 인생이 그냥 당분간 보내지 마로 정리되는 건가요? 그래, 알겠다.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쪽에 쌓인 반찬통들을 바라봤어요. 다음 주에 보내려고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나는 꿈을 꿨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살아계실 때 시장에서 김치를 처음 팔던 날의 꿈이었어요. 손님들이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던 그때는 내 음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내 음식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자면서도 울었나 봅니다. 그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전, 아니 정확히는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요.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시장 좌판 앞에 앉아 김치를 팔다가 아들 전화를 받았던 그날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곧 인사시켜 줄게.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 들으니까 어릴 적에 학교에서 상 받았다고 전화하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손님한테 김치 한 포기 덤으로 더 드리고 그날 하루 종일 웃으며 장사했어요. 첫 만남은 시장 근처 식당에서였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은 32살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깔끔한 아가씨였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하얀 가방을 들고 나타났는데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김치 파는 나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금방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자주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내 손을 보는 눈빛이, 내 옷을 훑는 시선이. 그래도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쁘네. 아들이 복 받았어. 며느리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말이 없었죠. 그날 식사 내내 며느리는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김치를 판 지는 42년이 됐습니다. 26살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30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 둘을 키우며 이 좌판 하나로 버텨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 다듬고 아침 6시에 좌판 펴고 밤 8시에 집에 돌아오는 살.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손만 믿고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꼭 보낼게. 아들은 대학에 갔고 회사에 취직했고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딸은 요리를 좋아해서 작은 음식점을 차렸죠. 두 자식 다 제 앞가림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이 거친 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들 다 키웠으니까요. 아들이 서울 가 있을 때 나는 매달 반찬을 보냈습니다. 김치, 된장, 깻잎지,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택배 상자에 꽉꽉 눌러 담아서 보냈어요. 그러면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반찬 잘 받았어. 이거 먹으니까 집 생각나네.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 만드는 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한다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그때는 아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결혼 첫 해 설날, 며느리가 시골집에 처음 왔을 때였어요. 나는 며느리 좋아할까 싶어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갈비찜도 하고 김치전도 부치고 식혜도 끓이고 온 집안이 음식 냄새로 가득했죠. 며느리, 이것 좀 먹어봐라. 엄마가 내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조금 먹어보고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맛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시골 음식이 좀 부담스러워요. 요즘은 다들 담백하게 먹잖아요. 시골 음식이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참았어요. 며느리가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가 보다. 입맛은 천천히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을 준비했고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안 먹어도 아들이라도 먹으면 되니까요. 손주라도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점점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냉장고가 작아서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곤란해요. 그래, 그럼 조금만 가져올게. 다음에는 반찬통을 줄였습니다. 김치 하나, 된장 하나. 그것만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는 손주 때문에라도 며느리가 내 음식을 받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산후조리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미역국, 가물치찜, 북어국. 산모한테 좋다는 건 다 만들었죠. 며느리야,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몸조리 잘해야 돼. 그런데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내가 보낸 음식은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들이 미안한 듯 말했죠. 엄마, 조리원 음식이 영양 관리가 잘 돼 있대. 며느리가 그게 더 편하다는데 어쩌겠어. 엄마가 보낸 거는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그 말이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슬펐어요. 내 음식이 며느리한테는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요. 딸이 전화했습니다. 딸은 눈치가 빨라요. 언니로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죠. 엄마, 며느리 보기가 좀 그렇지? 내가 봐도 좀 차가운 것 같아. 엄마, 너무 상처받지 마. 아니요, 괜찮어. 며느리가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 거지. 천천히 마음 열겠지. 딸은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절마다 반찬을 보냈어요. 봄에는 냉이, 여름에는 깻잎, 가을에는 고등어, 겨울에는 김장김치. 며느리가 안 받아줘도 나는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네 집에 갔을 때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보낸 깻잎지가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외국산 치즈와 요거트가 가득했어요. 며느리가 사온 거였죠.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뭐요? 며느리는 거실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나는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고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한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냉장고에 깻잎지 있던데 안 먹었어? 아, 그거요? 냄새가 좀 강해서요. 요즘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냄새가 강하다고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냉이가 지천에 깔릴 때 나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냉이를 캤어요. 손주가 좋아할까 싶어서 작고 연한 것만 골라 담았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하나 다듬고 참기름에 묻혀서 예쁜 그릇에 담았죠. 택배로 보내고 나서 사흘 뒤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냉이 무침 잘 받았지? 손주가 좋아하던. 며느리는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 네. 받았어요. 그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슬쩍 열어봤더니 냉이 무침이 그대로 있었어요.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 그런데 옆에는 마트에서 산 샐러드가 반쯤 먹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깻잎이 무성할 때 나는 이른 아침부터 밭에서 깻잎을 땄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깻잎을 손주 먹일 생각에 한 장 한 장 정성껏 씻었습니다. 간장에 절이고 고추와 마늘을 넣어 버무렸죠. 깻잎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이번엔 좋아하겠지. 깻잎지는 다들 좋아하니께.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깻잎지 보냈어. 손주한테 밥이랑 같이 싸서 줘봐.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냄새 강한 거 싫어해요. 냄새가 강하다고요. 깻잎 향이 싫다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들네 집에 갔을 때 베란다에서 깻잎지 통을 발견했어요. 뚜껑이 열린 채로 햇빛에 바래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기에 내놓은 거였죠. 추석이었습니다. 명절이니까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빈대떡을 부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녹두를 갈고 돼지고기를 다지고 한 장 한 장 정성껏 부쳤어요. 기름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고소한 냄새.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먹으면 입에서 고소한 맛이 퍽퍽 나제.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나는 빨리 주방으로 가서 빈대떡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그거 칼로리 엄청 높아요. 저희 애 요즘 살 빼고 있거든요. 가져가세요. 가져가라고요. 새벽부터 부친 빈대떡을 다시 가져가라고요. 나는 빈대떡 봉지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손주가 8살이 되는 날 나는 미역국을 끓여갔어요.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으니까. 손주 얼굴 생각하며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도록 정성껏 끓였습니다. 손주야, 할매가 생일 미역국 끓여왔다. 이거 먹고 또 1살 먹어라. 그런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애가 좋아하는 파스타 집이요. 미역국은 다음에 먹을게요. 다음이 언제죠? 생일은 오늘인데. 나는 냄비를 들고 주방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식탁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보낸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손주에게라고 예쁘게 쓰여 있었죠. 며느리는 그 케이크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그해 겨울, 김장철이 왔습니다. 나는 배추 100포기를 담갔어요. 아들네 목, 딸네 목, 그리고 우리 집 목. 사흘 밤낮을 김치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손이 튼 것도 모르고 허리가 아픈 것도 참으며 담갔어요. 이번 김치는 아주 잘 됐어. 며느리도 이번엔 좋아하겠지. 아들네 집에 김치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미 김치가 있었어요. 마트에서 산 공장에서 만든 김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김치 샀어요. 요즘 마트 김치도 괜찮던데요? 어머니 것은 너무 짜서. 너무 짜다고요. 40년 넘게 담가온 김치가 마트 김치보다 못하다고요. 나는 김치통을 든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거실로 가버렸고 나는 혼자 현관에 서서 김치통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나는 며느리를 위해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하루 전날 재우고 당근과 밤을 예쁘게 썰어 넣었죠. 친척들 앞에서라도 맛있게 먹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며느리야, 이거 내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많이 먹어라. 며느리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한 점 집어서 먹어보고는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이렇게 달고 짠 거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친척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친정 어머니가 보낸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샐러드 사진을 찍었죠. 나는 갈비찜 앞에 앉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냥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김치 담그며 살았는데 내 며느리는 그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벽부터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친척들 앞에서 건강에 안 좋다고 하고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친척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오늘 친척들한테 다 들었어. 며느리가 너무했어. 엄마, 이제 그만 음식 보내. 엄마만 상처받잖아. 괜찮아. 며느리가 워낙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 거지. 이해해야지. 무슨 이해를 해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엄마, 진짜 이제 그만해. 제발. 딸은 한참을 울었어요.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봄에 냉이 무침, 여름에 깻잎지, 가을에 고등어 조림, 겨울에 김장김치. 매번 똑같았어요.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썩어서 버려지는 내 정성. 며느리는 손도 대지 않았고 아들은 엄마, 며느리가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라고만 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요즘 회사 일도 바빠.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그 말만 수없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쯤 이해받을 수 있을까요? 냉장고 앞에 설 때마다 내 음식만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나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화면이 켜지면서 알림이 떴습니다. 인스타그램 댓글 알림이었죠. 무심코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음식 버리는 법 게시물에 댓글 5개. 시어머니 음식 버리는 법이라고요. 나는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을 봤어요. 며느리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내가 보낸 김치통 사진.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시어머니가 자꾸 음식을 보내요. 정성은 알지만 솔직히 버려요. 키읔키읔 위생도 걱정되고.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그리고 댓글들. 저도요. 시골 음식은 좀. 차라리 사 먹는 게 나아요. 나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는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내 음식을 SNS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다니. 40년 손맛이, 내 정성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었다니. 이게 대체 뭐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웃으며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가 확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본 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장 반전의 씨앗 결심 마이너스 진실을 마주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SNS 글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위생도 걱정되고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40년 넘게 시장에서 김치 팔며 살아온 내 인생이 며느리한테는 그냥 위생 걱정되는 시골 음식이었던 거죠. 새벽 3시 나는 일어나서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잠깐 엄마 집 좀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딸은 1시간 만에 달려왔어요. 내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며느리 SNS 이야기를 했어요.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게시물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진짜야? 딸은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게시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달 전에 올린 글들. 시어머니 대처법, 시골 음식 거절하는 법, 명절 스트레스 푸는 법.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엄마, 이 사람이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딸이 한 게시물을 클릭했습니다. 거기에는 명절 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내가 만든 갈비찜 사진.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시어머니가 또 명절 음식 잔뜩 해왔어요. 설탕 듬뿍, 간장 듬뿍, 유유 다이어트 망했네요. 친정 엄마 음식이 그립. 그리고 댓글에는 친정 어머니가 보낸 샐러드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하트 이모티콘까지 달면서요. 딸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괜찮아.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무슨 괜찮아요. 엄마,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모욕이에요. 엄마를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로 만든 거예요. 딸은 울면서 SNS 화면을 계속 봤어요.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보낸 메시지 캡처본이었죠. 누군가가 댓글로 올린 거였어요. 시어머니 음식 진짜 부담 키읔키읔 냉장고 자리만 차지함. 그냥 다 버려요. 어차피 모르시잖아요. 어차피 모른다고요. 나는 화면을 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딸이 부엌으로 가더니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왔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며느리한테 음식 보내지 마. 엄마만 상처받아. 그래도 손주는 며느리가 알아서 키울 거예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엄마 음식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40년 넘게 김치 사가시던 단골 손님들. 이 김치 맛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던 분들. 나는 왜 그분들을 잊고 있었을까요? 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작은 가게 하나 해요. 엄마 반찬 가게. 나도 음식점 하니까 도와줄 수 있어. 가게라고요. 나는 딸을 쳐다봤습니다. 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김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 내서 엄마가 만든 반찬 팔아요. 엄마 나이가 뭐예요? 겨우 68이잖아요. 내가 이 나이에 가게를. 엄마 4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하셨잖아요. 이번엔 엄마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나는 딸과 함께 시장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작은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죠. 골목 안쪽에 작은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햇빛이 잘 들고 깨끗했어요. 엄마, 여기 어때? 위치도 좋고 월세도 괜찮은데. 나는 그 공간에 서서 상상했습니다. 저쪽에는 냉장고를 놓고 이쪽에는 진열대를 놓고 가운데에는 작은 테이블을 놓고 내가 만든 김치와 반찬을 예쁘게 담아서 파는 모습. 손님들이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 그래, 해보자.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딸이 나를 꼭 안았어요. 우리는 그날 바로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며느리가 엄마 요즘 연락 안 하신다고 걱정하던데. 걱정이라고요. SNS에 내 음식을 조롱하는 글을 올려놓고 걱정을 한다고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바빠. 가게 준비하느라. 가게? 무슨 가게? 반찬 가게. 딸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 다음에 얘기해 줄게.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니까요. 개업 전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내일 오픈하면 아들한테 알릴 거야? 글쎄다. 알아서 알겠지. 며느리 반응 궁금하다. SNS에 뭐라고 올릴지. 나는 웃었어요. 이제는 며느리 SNS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이제 달라질 테니까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떨리고 가장 설레는 아침이었어요. 한 달 동안 나는 딸과 함께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들여놓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간판을 달았어요. 40년 전통 김치 할매 반찬. 간판을 보니까 가슴이 벅찼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엄마, 간판 예쁘다. 손님들 엄청 많이 올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엄마 김치맛 아는 사람들 다 올 거야. 가게 문을 열기 전날 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내가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아들도 대충 넘겼으니까 그들이 알게 되는 날이 조금은 기대됐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아침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 해오던 시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김치를 담그는 게 아니라 내 손님들을 위해 담그는 거니까요.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하나하나 정성껏 통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잘 될 거요. 분명히. 딸이 와서 진열을 도와줬어요. 김치, 깻잎지, 된장, 고등어 조림, 멸치볶음. 40년 손맛이 담긴 반찬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시장 단골 할머니였어요. 40년 넘게 내 김치를 사가시던 분이셨죠. 아이고, 김치 할매. 드디어 가게 차렸구만. 내 이날만 기다렸지. 할머니가 김치를 한 통 사가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셨어요. 이 집 김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김치 맛있다던데요? 깻잎지 좀 주세요.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에 줄이 섰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내 손맛을 좋아하는 사람들, 며느리는 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돈 주고 사가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준비한 반찬이 오후면 다 팔렸어요. 단골 손님도 생겼고 입소문도 났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왔어요. 40년 전통 김치 할매, 68세의 새 출발. 기사 제목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늦은 나이에 가게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어요. 그게 다요. 기사가 나가고 나서 손님이 더 늘었어요. SNS에도 올라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리뷰도 남기고 할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댓글을 보며 나는 웃었습니다. 며느리 SNS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딸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봐. 며느리 인스타그램. 며느리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죠. 시어머니 가게 대박 났대요. 신문에도 나오고. 부럽네요, 유유. 부럽다고요. 내 음식을 버리던 사람이 이제는 부럽다고 하고 있었어요. 댓글에는 와 대박, 효도하셨네요. 시어머니 대단하시다 같은 반응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딸한테 돌려주고 그냥 웃었어요. 이제 와서 부러워하네. 그날 오후 며느리가 가게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가게 정말 잘 되시네요.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진열대를 둘러보더니 김치통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저도 김치 좀 살게요. 요즘 회사 사람들이 다들 여기 김치 맛있다고 해서. 나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3개월 전에 위생 걱정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김치를 사겠다고 서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이시면 사시고 며느리면 안 팔아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며느리, 나도 SNS 봤어요. 내 음식 버린다고, 위생 걱정된다고 그렇게 써놨지? 그런 사람한테 내 김치 팔 수 없어요.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그때는 제가 좀 예민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면 됐어요. 나는 이제 내 손님들한테만 팔아요. 며느리는 손님 아니니께 나가주시면 고맙겠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섰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며느리한테 왜 그랬어? 김치 사러 갔는데 안 판다고 했다며? 그래, 안 팔았어. 내 음식 버리는 사람한테 팔 이유 없지. 엄마, 며느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는 했어. 근디 팔지는 않을 거요. 아들아, 나는 이제 바빠. 손님들 기다리니께.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가게로 돌아가서 내일 팔 반찬을 준비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더 바빠졌고 딸이 아르바이트생까지 구했어요. 손주가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 자랑이라는 걸 써왔대요. 우리 할머니는 68세에 가게를 차린 김치 장인입니다라고 썼다고 하더군요. 그 글로 상까지 받았다며 손주가 직접 전화했어요. 할머니, 나 상 받았어. 선생님이 할머니 대단하시다고 했어. 손주 목소리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잘했네. 할매가 다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진열대, 햇빛 잘 드는 창문, 손님들의 웃음소리. 이게 내가 평생 꿈꿔온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는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딸이 봤다고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을 쳐다보다가 가더라고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해서 엄마 건강 챙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 알았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아들네 냉장고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진짜 밝아졌어. 그래, 나도 모르겠어. 그냥 행복한 것 같아. 딸이 나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는 같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우는 밤이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지역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도 왔습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아들 걱정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살.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어제는 며느리가 또 가게 앞을 지나갔대요. 딸이 말해줬습니다. 한참 서 있다가 갔다고요.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뭘 생각하든 이제는 상관없었으니까요. 저녁에 혼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시장 좌판에 앉아 김치 팔던 손으로 이제는 내 가게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며느리한테 거절당하던 음식으로 이제는 수십 명의 손님을 웃게 만들고 있어요. 이제야 숨 쉴 수 있는 것 같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죠. 이제는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가는 내 음식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는 SNS에서 조롱받는 내 정성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명절에 집에 올 거지? 며느리가 엄마 보고 싶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가게 때문에 바빠. 너희끼리 지내라. 엄마는 괜찮으니께 걱정 말고.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내일 팔 김치를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 깻잎지도 만들어야겠어요. 새로 주문한 고등어로 조림도 만들고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남은 나를 살고 싶습니다.